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Auto Scaling 완벽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 자동 확장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개념과 장점, AAMI 생성 실습, 시작 템플릿 만들기, Auto Scaling 정책 설정, 동작 테스트, 그리고 한계와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란 무엇일까요? 트래픽에 따라 서버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AWS 서비스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손님이 많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더 부르고 한가할 때는 퇴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트래픽 급증 시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개발자가 잠들어 있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Auto Scaling Group의 기본 구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uto Scaling Group 네임으로 그룹 이름을 지정하고 Launch Template으로 시작 템플릿을 연결합니다. Min Size 2와 Max Size 10은 최소 5대, 최대 10대 사이에서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Desired Capacity 2는 평상시 유지할 서버 수를 지정합니다. Health Check Type ELB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서버 상태를 확인하며 Health Check Grace Period은 서버가 완전히 구동되기까지 300초의 여유 시간을 둡니다. 이 설정들이 아우토 스케일링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입사한 지 6개월 차 개발자 김계발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첫 서비스가 어느 유명 유튜버에게 소개되면서 하루 만에 사용자가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서버가 단 2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버 응답 시간이 10초를 넘었고 에러율이 30%에 달했습니다. 김계발 씨는 급히 AWS 콘솔에 접속해 수동으로 서버를 추가했지만 설정하는 동안에도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아우토 스케일링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토 스케일링이 없던 시절에는 개발자들이 트래픽을 예측해 미리 충분한 서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였다는 점입니다. 너무 적게 준비하면 서비스가 다운되고 너무 많이 준비하면 비용이 낭비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새벽 시간대 급증하는 트래픽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잠들어 있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uto Scaling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Auto Scaling의 핵심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CPU 사용률이 70%를 넘으면 자동으로 서버가 추가되고 30% 아래로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만 서버를 운영하므로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집니다. 트래픽에 따른 즉각적인 자동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만 운영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일 낮에는 서버 3대로 충분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주문이 폭주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하면 이 시에 자동으로 서버가 8대까지 늘어났다가 밤 12시 이후에는 다시 3대로 줄어듭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서비스들이 이런 패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확장하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인스턴스 수를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래픽이 없을 때 모든 서버가 종료되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발생 시 서버를 시작하는 데만 몇 분이 걸려 초기 사용자들이 에러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1~2대는 항상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서버 부팅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초기 트래픽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AM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MI는 Amazon Machine Image의 약자로 서버의 완전한 스냅샷입니다.
운영체제에 설치된 프로그램, 설정 파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치 게임의 세이브 파일처럼 언제든 똑같은 상태의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 복제가 몇 분 만에 가능하고 모든 서버가 정확히 같은 설정을 보장하며 아우토 스케일링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AMI 생성 실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reate image 명령어로 현재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에서 AAMI를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아이디에는 복제할 원본 서버의 아이디를 지정하고 name에는 버전 정보를 포함한 이름을 넣습니다. No reboot 옵션은 서버를 재부팅하지 않고 이미지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describe images 명령어로 AMI 생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AMI가 준비되면 available 상태로 변경됩니다. AMI 이름에는 버전과 날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AMI가 등장하기 이전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AMI가 없던 시절에는 새 서버를 만들 때마다 모든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치하고 설정 파일을 복사하고 환경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한 대 설정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면 10대를 만들려면 5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서버에만 설정을 빠뜨리면 버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AMI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AMI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를 하드코딩하면 그 AMI로 생성된 모든 서버가 같은 키를 사용하게 되어 보안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는 AWS Secrets Manager나 Parameter Store에 저장하고 서버 시작 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로그 파일이나 캐시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으면 AMI가 수십 기가바이트로 커질 수 있습니다. AMI 크기가 커지면 서버 시작 시간도 증가합니다. 이제 시작 템플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템플릿은 런치 템플레이트의 한글 표현으로 EC2 인스턴스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설정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AMI, 인스턴스 타입, 보안 그룹,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까지 포함됩니다. Auto Scaling 그룹은 이 템플릿을 사용해 일관된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버전 관리로 이전 설정으로 롤백도 가능하며 팀 전체가 같은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템플릿 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mage ID에는 앞서 만든 AMI의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tsum-mediam은 2개의 vCPU와 4GB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Security Group IDs로 보안 그룹을 설정하고 유저 데이터에는 서버 시작 시 실행할 스크립트를 BICE60로 인코딩해서 넣습니다. 위 예시는 getPoll로 최신 코드를 받고 PM2를 재시작하는 스크립트입니다. Metadata Options의 HTTP Tokens Required는 IMDSP2를 강제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시작 템플릿의 실전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을 각각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환경마다 시작 템플릿을 만들어둡니다. 개발 환경은 T-Small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덕션은 C5X Large로 성능을 최대화합니다. 환경 변수도 User Data 스크립트로 각각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별로 최적화된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성능을 조절하고 표준화된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작 템플릿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User Data 스크립트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러 발생 시 디버깅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핵심 설정만 User Data에 넣고 나머지는 AMI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User Data 스크립트는 50줄 이내로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개발할 때 편하려고 모든 포트를 열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보안 위험입니다.
필요한 포트만 열고 소스 IP도 제한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 정책은 언제, 얼마나 서버를 늘리거나 줄지 일정하는 규칙입니다. 마치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고 2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약하게 작동합니다. 설정한 목표 온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조절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케일링 정책도 설정한 목표 지표를 유지하려고 서버 수를 조절합니다. CPU 사용률, 네트워크 트래픽, 요청 수 등을 기준으로 하며 목표 추적, 단계별, 예약된 스케일링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목표 추측 스케일링 정책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ut Scaling Policy 명령어로 정책을 생성합니다. Policy Type를 Target Tracking Scaling으로 지정하고 Target Tracking Configuration에서 목표 지표를 설정합니다. Predefined Metric Type를 AES Average CPU Utilization으로 지정하면 평균 CPU 사용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Target Value 70.0은 평균 CPU 사용률을 70%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AWS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스케일링 정책의 실전 활용 방법입니다. 뉴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에는 트래픽이 적지만 속보가 나가면 순간적으로 10배 이상 몰립니다. 이런 경우 목표 추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스케일링을 추가해서 CPU가 80%를 넘으면 즉시 50%의 서버를 추가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예약된 스케일링으로 뉴스가 주로 나가는 시간대에 미리 서버를 늘려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러 정책을 조합하면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스케일링 정책 설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목표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서버가 생성되어 비용이 급증합니다. CPU 목표를 30%로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서버가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서버는 70-80%, API 서버는 60-70%가 적절합니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목표값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서버를 추가하는 것은 빠르게 하되 제거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스케일 아웃은 1-2분으로 빠르게, 스케일 인은 50분으로 천천히 설정하세요. 아우토 스케일링 동작 테스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하 테스트는 마치 소방 훈련과 같습니다. 실제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연습합니다. 비상벨을 눌러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대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부하 테스트도 실제 트래픽 급증 전에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검증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최적의 설정값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부하 테스트 실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스트레스라는 부하 생성 도구를 설치합니다. 스트레스 명령어로 CPU 부하를 생성하는데 CPU 커는 4개의 워커 프로세스를 실행해 CPU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Timeout Sequence는 10분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터미널에서 Describe Scaling Activities 명령어로 아우토 스케일링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nching a new EC2 instance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서버가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CPU 사용률이 70%를 넘으면 1-2분 내에 서버가 추가됩니다. 부하 테스트 시 주의사항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면 진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테스트 환경을 만들거나 새벽 시간대 같은 한산한 시간에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점진적 증가, 급격한 급증, 지속적 고부하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부하 테스트 중에는 서버가 많이 생성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테스트 후에는 반드시 서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auto 스케일링의 첫 번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시작 시간이 최소 2분, 길게는 5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새 서버가 부팅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몰렸을 때 새 아르바이트생을 급히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도착하고 유니폼을 입고 오늘의 메뉴를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기존 직원들은 과부하로 힘들어합니다. 웜풀을 사용하면 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우토 스케일링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서버를 여러 대 사용하면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지가 중요해집니다. A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다음 요청에서 B 서버로 연결되면 로그인 정보가 없어 로그아웃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Regis나 DynamoDB 같은 외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세션을 외부 저장소에 보관하면 여러 서버 간 세션 공유가 보장됩니다. 세션 관리 해결책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ris 라이브러리로 readout에 연결합니다. 호스트는 redis 서버 주소를 환경 변수로 지정하고 퍼로는 6379를 사용합니다. max retrieve spare request 탑으로 제시도 횟수를 설정합니다. 세션 미들웨어에서 store를 redis store로 지정하면 세션이 로컬 메모리 대신 redis에 저장됩니다. secret은 환경 변수로 관리하고 reserve와 save unit initialize는 fals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가 추가되거나 제거되어도 세션이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어느 서버로 연결되어도 동일한 세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 스케일링의 세 번째 한계입니다. 서버는 auto 스케일링으로 무한히 늘릴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버가 100대로 늘어나도 데이터베이스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전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읽기 복제본을 추가하거나 캐싱을 적극 활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Redis 캐싱을 적극 활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uto 스케일링의 네 번째 한계입니다. auto 스케일링이 잘못 설정되면 서버가 무한정 늘어나 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은 잘못된 설정으로 하룻밤 사이에 서버 1000대가 생성되어 수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최대 인스턴스 수를 제한하고 클라우드워치 비용 알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비용 모니터링도 필수입니다. auto 스케일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웜풀로 미리 서버를 준비해두면 트래픽 급증 시 부팅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지 상태의 서버 2대를 항상 대기시켜두는 것입니다. 세션은 Elasticcache Redis에 저장하고 정적 파일은 CloudFront CDN으로 서빙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Aurora의 auto 스케일링 읽기 복제본을 사용하고 자주 조회되는 데이터는 Redis로 캐싱합니다. 이렇게 최저적화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진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auto 스케일링만 믿고 다른 최적화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비효율적인 코드는 아무리 서버를 늘려도 느립니다. 쿼리 최적화, 인덱스 추가, 애니지은 쿼리 제거와 같은 기본적인 최적화가 먼저입니다. 아우디링은 최적화된 코드를 확장하는 도구이지 나쁜 코드를 감춰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코드 최적화가 우선이고 쿼리 최적화와 인덱싱이 기본입니다. auto 스케일링은 그 다음에 활용하는 확장 도구일 뿐입니다. AWS auto 스케일링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auto 스케일링 그룹의 개념과 장점, AMI 생성 방법, 시작 템플릿 만들기, 스케일링 정책 설정, 동작 테스트, 그리고 한계와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 자동 확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